반갑습니다. 장원그래입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그랬죠. 작년부터 우리가 다른 채널에서도 계속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이제 말씀드리기는 이제 448에서 위로 올라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 와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석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이 종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관련 정보들을 꼭 체크를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17일 날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한국 시간이고 이게 체코 시간이거든요. 10시 15분입니다. 체코 시간으로. 근데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2주 정도 미뤄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선정이 안 되면은 한 2주 뒤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떤 발표가 날지 그것도 좀 우리가 촉각을 세워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코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주하게 되면 엄청나게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좀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방이 있거든요. 누구나 이제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딱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이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죠. 그리고 설명란에도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설명란이 어디에 있냐면은 영상을 보시면 밑에 이제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영상이 세로 화면으로 봤을 때 휴대폰으로 밑에 제목이 나오고 제목 밑에 자세히 보시면 더보기라고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거든요. 이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텔레그램 화면이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들어가기까지 눌러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링크만 클릭하고 그냥 나간다. 그러면 그냥 둘러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나왔을 때 밑에 들어가기 이것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정보를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서윙이라든지 중장기 위주로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올해까지는 무료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많이 되고 또 수익도 많이 남겨가고 굉장히 좋은 텔레그램방이 아닐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건강한 텔레그램방 중에 하나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지금 바로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이 물량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대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개미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기업의 가치, 전망, 예측, 테마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죠. 이것을 좋다고 평가한 긍정적으로 평가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주체의 유무부터 먼저 파악을 해가야 돼요. 근데 저점에서 그 앞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터졌죠. 근데 이런 고점 라인에서 이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없거든요. 개미에게 물량을 넘기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세력은 이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빠졌다가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뺐다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선택합니까? 결국 이제 세력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응을 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이라든지 전망으로만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방향성을 읽어가면서 공략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큰 추세가 나오려면 이 파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파동. 그 파동이 바뀌는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그랬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48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런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은 이 추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추세 속에. 그죠?
이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 자리 448선이거든요. 그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짧게 먹고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짧은 파동이 바뀌기 때문에 짧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맥점은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이제 짚어드렸었고, 얼마 전에 사업 부문을 개편을 했었죠.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에다가 분할 합병을 했는데, 그때 연봉으로 이렇게 쭉 빠지면서 8%가 넘는 급락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영상에서도 그렇게 올려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흐름을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분할 합병 이슈가 없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할 합병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켜줬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7% 정도 급등을 하다가 꼬리 달리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세력선은 결국 이제 저항을 맞고 내려온 거죠. 여기서 이 세력선에 저항 맞았고, 여기서 이 세력선에 저항 맞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력선 언저리에서 저항을 맞은 거거든요. 단순하게 전고점만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 세력선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제 이 세력선을 돌파하게 되면 지금부터 그러면 이 세력선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21선을 타고 올라가든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큰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을 좀 품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체코 원전이 한 2주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연기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또 대응을 해가야 되잖아요. 막 연기된다고 하면 그냥 계속 지켜보면 돼요. 이거는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61선을 지금은 이제 61선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주 사이에 조정을 주면서 이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설사 이 종목이 이 61선 이탈하고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체코 원전을 우리나라 수주 못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 장기 이평선 다 이탈해서 밑으로 한없이 흘러내려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전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사우디, UAE 앞으로 줄줄이 사탕이에요. 원전 사업이.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주기기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납품한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죠. 이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가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참여를 해가지고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자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하게 돼 있었어요. 그만큼 실력이 있고 글로벌적인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원전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탈원전으로 많이 회귀를 했었죠. 그죠?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탈원전으로 많이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이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에 대한 경각심이 또 높아졌고 또 아리백의 한계죠.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풍력만 사용하자, 뭐 이런 신재생만 사용하자는 게 아리백이거든요. 여기에는 원전이라든지 SMR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사용하기에는 이 성장이 굉장히 더딘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안정적으로 규칙적으로 또 대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태양이 들어야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고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전과 그 다음에 SMR을 주목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 있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죠. 그런데 AI 센터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원전과 SMR밖에 없어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MR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뉴스케일파워에다가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한번 급등을 했었죠. 외국인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미확정 공시를 냈죠.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공시가 나왔거든요. 한 번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공시가 나왔는데 아직도 확정된 바가 없다. 근데 얼마 전 다음에 다시 공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 공시 나올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뉴스케일 파워하고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하는 사업에 기자재를 공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범위의 차이는 뭐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 대부분 확실하게 이제 수주를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되어 가지고 공시로 안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 이슈도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체코 원전을 설사 우리나라 수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미래를 밝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너지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또 텔레그램방에서 알려드리고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매수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적절한 타이밍에 또 다시 매수를 해가야 되니까 좋은 타이밍이 오면 다시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텔레그램방에 들어온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고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해서 이 화면이 나오면 밑에 들어가기 이것까지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이 주식왕 장보고라는 채널이거든요. 저 장원거래가 이 채널에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그랬죠.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적지 않은 수익을 줬어요. 물론 이제 손절한 그런 종목도 있고 어쨌든 저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적지 않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종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또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채워드릴 것을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방을 잘 이용하시고 또 저희 영상도 꾸준하게 보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